저희 겸손이 아니고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일단은 강의 경험이 제가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하였는데 성공을 했다기보다는 아직도 약간 좌충우돌 헤매고 있는 중이에요. 약간 이제 그런 점에서도 좀 부족함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도 사실 이 자리에 아마 앉으신 분들이 많이 개인적으로 활동이 좀 활발하시거나 이력이 좀 화려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강사로서 그런 모든 게 좀 부족한 사람이어서 사실 이제 박 선생님께 이제 제안을 듣고 고민을 좀 했어요. 제가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또 어떤 좋은 이야기 또 어떤 깊이 있고 훌륭한 이야기는 또 다른 선생님께 또 많이 들으실 기회가 있으실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뭐랄까요, 그냥 저의 경험, 어떤 그 일반인인 저의 경험에서 오는 저의 이야기와 또 그런 것들을 또 나누는 과정에서 함께 조금 고민을 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제가 오늘 강연 내용이 좀 버벅거리고 약간 매끄럽지 않더라도 돌보는 마음으로, 강사를 돌보는 마음으로 그냥 잘 받아들여 주시고 해량해 주시기를 미리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제 다음 장에 저희 주제는 오늘 어쩌다 사장이에요. 그래서 어쩌다 사장의 좌충우돌 창업기인데요. 아이고, 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60살에 직장 생활만 30년 하다가 어떻게 멋모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실버톡을 이제 인터넷에 치면 대표 이은수가 뜨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러면서 빨리 지우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강사분들의 첫 번째가 되게 이력 소개잖아요. 그 이력 소개들은 이제 다양한 사회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전 딱히 이렇게 내세울 만하거나 자랑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저의 소개는 저의 신상털이를 말씀을 드릴 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썼습니다만 전형적인 이제 서민 가정에서 태어나서 남동생이 셋인데 그래도 교육열이 높은 어머니 덕분에 그 시절에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때는 또 여자들이 취업이 어려웠는데 운 좋게 또 잡지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그 주부생활이라든지 우먼센스 뭐 이런 그 여성 잡지를 만드는 일을 해왔습니다. 한 30여 년 일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29세까지 20대까지는 결혼도 했고 했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때 아버지가 제가 취업하던 해에 너무 일찍 세상을 뜨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저희 엄마가 혼자서 그 어린 자식들을 돌보는 가장이 됐고 또 주부로만 사셨는데 그 엄마의 어떤 고민이라든지 고통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고 저는 그냥 20대에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또 재밌게 살고 결혼한 상태였고요. 그 이후에 30여 년, 25년 이상은 그냥 일만 하고 살았어요. 다 개인적인 사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쩌다 보니 결혼 생활이 짧게 끝났고, 그래서 이제 가장으로서 계속 일과 일 속에 파묻혀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잡지를 만든 일이라는 게 재밌긴 한데 일이 굉장히 빡셉니다. 그래서 제가 돌이켜보면 직장 생활의 한 반절은 주말마다 출근을 한 것 같고요. 야근이라든지 특근, 철야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가장으로 30년, 55세까지 살았고요. 제가 이제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을 키우면서 이제 친정 엄마랑 이제 같이 살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육아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55세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백수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결심했죠. 이제 그동안 못 논 거 충분히 일했으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놀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복 여행으로 해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제가 또 남미 여행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남미도 한 달 갔다 오고 동남아도 가고 국내도 가고 이제 많이 놀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만나고 그리고 또 그러다가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게 좀 전 세계적인 재앙이지만 또 그 시간이 굉장히 무료하고 하다 보니까 또 그 시간 동안 저는 그 사이에 또 어떤 제 지인의 권유로 책을 쓰게 돼서 제가 지금 불량한 50이라는 책의 저자가 됐는데 책을 팔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한 권씩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생각보다 좀 제가 준비한 것보다 많으셔서 전진상센터 회원
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제가 센터로 한꺼번에 필요한 만큼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은 이제 센터 회원이 아니신 분들이 그냥 이따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도 이제 저자가 됐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60세가 됐는데 정말 창업을 하게 된 거예요. 창업이라는 거는 제 인생에 있지를 않았고 저는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노예근성. 약간 직장 생활은 조직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할 일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 일은 열심히 했지만 전체를 바라보는 눈도 없고 하다못해 뭐랄까요. 그냥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경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예를 들면 소소하게는 숫자에도 어둡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창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엄마와 함께 살고 있고 이제 아들은 이제 독립을 했고 그리고 또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거, 설 수 있다는 것, 또 엄마가 아직 건강하시다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저의 간단한 강사 소개 대신 하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업 계기인데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오늘 좀 한 친구 같이 와 있지만은 그때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친구들과 독서 모임을 했어요. 독서 모임을 하면서 그냥 모여서 책도 읽고 또 책은 이제 1시간 읽고 수다 2시간 떨고 약간 이제 그런 모임이었죠. 그런데 그래도 독서 모임을 하다 보면은 얘기할 기회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 이렇게 노는 것도 오래 놀면 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보내도 되나? 약간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앞으로 만약에 우리 남은 인생 동안 무슨 일을 한다면 뭘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도 나누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랬고 또 저희 엄마가 이제 지금은 조금 상태가 나고 지금 약간 치매 초기 판정을 받으셨는데 올해 이제 90이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데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신 편이고요. 근데 이제 경도인지 장애 이제 판정을 받으셨는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경도인지 장애는 이제 치매랑은 조금 다르고요. 이제 치매 전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일상생활은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기억력이라든지 굉장히 떨어지셔서 예를 들어 전화 방금 하시고도 전화 또 하고 하시고 저희 조카가 이제 군대를 갔으면 이제 군대 갔냐 같은 거 계속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런 단기 기억이 굉장히 나빠지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는데 그렇게 오히려 치매 판정을 받은 분 말고 이렇게 경도인지 장애거나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는 오히려 약간 복지 사각지대이기도 해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어떤 지원도 없고 또 코로나 시기도 해서 엄마도 노인정도 못 가시고 굉장히 지루해 하시면 텔레비전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력 좀 나빠지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엄마를 보면서 저런 분들이 많을 텐데 저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움도 되고 뭔가 약간 사업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사회적 기업가라는 거 이제 또 익숙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라는 게 이제 뭐냐면 정부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환경 문제라든지 워킹맘의 경력 단절이라든지 아이 돌보는 문제, 혹시 노인들의 돌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떤 개인이 기업이 어떤 의미 있는 일도 하면서 돈도 벌고 해라라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의미, 소셜 미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은 정부에서 초기에 또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네가 좋은 뜻으로 뭔가를 한다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한다면 너네 초기에 약간 지원금도 주고 어떤 멘토링도 하고 뭘 좀 도와주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저희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알게 됐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모이기도 어렵고 해서 무료 일상 같은 게 있었고요. 이 모든 환경과 더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하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사람이 다 자기의 이제 존재 증명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꼭 일하지 않아도 또 제 친구들 중에서는 평생 주부로 산 친구도 있지만 그 친구들은 다 양쪽 시집과 친정도 잘 돌보고 또 자식과 남편도 잘 또 건사하고 또 살림이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또 자기 관리도 잘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돌봐야 될 큰 가족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은 독립했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랄까요 그냥 노는 것도 처음에 좀 지치고 또 이제 코로나로 또 할 일도 없어지고 이러면서 뭔가 좀 내가 뭘 하고 싶은가 생각해 봤더니 예전처럼 힘들게 일하고 싶진 않지만 뭔가 좀 꾸준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일하고 싶은 마음이 좀 이제 몇 년 노니까 그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이런 주변 환경을 만나서 제가 이제 드디어 이제 실버톡이라는 이제
그 회사를 좀 멋모르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나눠드린 게 그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제 그 책자인데요. 그래서 그냥 저희 그 같이 시작한 이제 저를 포함해서 3명의 친구들이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자료조사도 하고 전문가 도움도 받으면서 이제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저희가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그냥 아이들은 그 빨간 펜, 어르신은 실버톡 약간 이래서 학습지인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하면 인지 기능이 개선되고 그럼 이제 치매 예방이라든지 도움이 되는 약간 학습지인데 뭐 치료제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이제 그런 걸 만들게 된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창업의 계기는 사실 보세요. 무슨 시장 조사를 했다든지 뭐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 뭐 좀 하면 좋지 않겠니? 뭐 이런 친구들과의 모임과 그 다음에 어떻게 사회적 기업가 육성 과정이 선정이 되면 지원금을 준대더라. 약간 또 이런 단순하고 어떤 소박한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건데요. 2020년에 이제 친구들과 이제 팀 미팅이랄 것도 없죠. 이제 그 독서 모임이 그냥 이렇게 약간 전환이 된 거 성격이. 그다음에 뭘 하면 좋을까 저희들끼리 아이디어 회의를 했고요. 또 뭐 아이디어도 제가 냈지만 무엇보다 그 중에 제일 나서기를 좋아해서 그냥 제가 대표를 맡게 됐고요. 그래서 대표를 맡으면서 이제 사회적 기업가 육성 과정이라는 게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정이 되니까 저희가 이제 그 비용도 지원금도 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멘토링도 받고 왜냐면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 게 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7월에 이제 법인 설립이 된 거죠. 법인도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가 좋대더라. 요즘 주식회사 만들기 쉽대더라. 개인 사업자는 뭐 별로고 약간 이러면서 그래 그럼 주식회사 해볼까? 라는 식으로 주식회사를 한 거예요. 주식회사 덜렁 법인을 만들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의 예비사회적 기업가라는 건 이제 지정은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지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 1월부터 이제 제품을 꾸준히 출시하면서 이제 덜컹 이제 판매를 시작을 한 거죠. 당연히 이제 판매는 그냥 그 인터넷에서 그냥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과정이 이제 그 말씀드리지만 시장조사 같은 게 없었던 거죠. 시장조사도 없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좋은 컨텐츠 만들 생각만 한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만 했지 어떻게 팔아야지 이런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실버톡이라는 걸 알아서 주문을 하고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없고 그냥 잘 만들어 보지 뭐 이거에다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대요. 잘 될 것 같대 막 그러면서 막 우리 엄마한테 정기구도 이거 나오면 정기구도 해주겠대 막 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정기구도 한 100명은 그럼 깔고 시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굉장히 정말 단순한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랬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동업을 저희가 이제 했는데 뒷장에도 동업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또 친구도 같이 나와 있지만 사실 동업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동업을 했을 때는 뭐 친구 사이나도 갈라질 수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었는데 진짜 동업이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근데 동업이 또 굉장히 좋은 점도 굉장히 많아요. 또 같은 나이대에 뒤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떤 동업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많고 또 어떤 해결해야 될 점들 이제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사회적 기업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지원 같은 게 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받아서 또 이제 광진구청에 저희 제품을 좀 납품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약간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그 당산에 있는 공간에 입주해 있는데 그 공간을 이제 월세 없이 무료로 입주를 물론 기한이 있어 2년 동안 하는 건데 입주해 있거든요. 약간 이제 그런 지원 약간 이제 그런 것도 받으면서 왜냐면 저희가 경제적으로 크게 이 사업을 통해서 생계와 생활비를 벌어야 되겠다 뭐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나와서 어떤 그 저희가 뭐 사업을 한다고 투자를 막 해서 뭐 무슨 여유자금 그나마 노후에 알량하게 만들어 놓은 거를 막 투자를 해갖고 무슨 큰 사업을 벌일 또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시작할 때는 그 지원금 떨어지면 그냥 집에 가지 뭐 약간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약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여러 가지 지원도 좀 받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정말 매일매일 에피소드가 쏟아지는 거예요. 60세의 3명이 만나서 하니까 일단 기억도 안 나고 서로 우리가 저희는 맨날 3인 1조라고 얘기해요. 3명이 모여야 한 사람 분 한다고. 그리고 그러면서 진짜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진짜 많은데요. 제가 너무 혼자서 막 얘기를 하네요. 근데 에피소드가 그 처음에는 뭐 저희가 저희 대기업 수준으로 막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뭔가 그 특수 주간 신문으로 막
저 등록을 한 거예요. 이거를 등록을 하면 택배비를 거의 이제 우체국에서 보낼 때 굉장히 할인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주간지로 해서 뭐 이거를 어떻게 할인을 받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결제 시스템도 또 막 달고 홈페이지 만들고 또 네이버 웍스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또 사내 인트라넷이라고 해서 다 모르던 얘기예요. 저도 다 이 새로운 걸 하나 정말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하나하나 정말 더듬더듬 해가면서 다 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핏 들으면 뭐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리고 저는 진짜 뭐 이런 사업도 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저희가 등록 면허세라는 걸 내야 되더라고요. 회사를 만들면. 근데 이게 72만 원을 내야 되는데 제가 720만 원을 낸 거예요. 그거를. 근데 제가 숫자에 약하기 때문에 매일 일십, 백천 맨날 세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세서 냈는데 그거를 720만 원을 냈는데 그걸 나중에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처음에는 뭐 해킹 당했나?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보니까 제가 그거 잘못 낸 거죠. 제가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잘못 내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시스템이 다 맞지 뭐 저기 틀린 거죠. 근데 다행히 돌려주더라고요. 돌려주는데 서류를 또 막 내야 돼요.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서류를 내고 해서 이제 돌려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구청 세무과랑 세무서도 잘 구분을 못하고 그래서 여기 가야 될 거 저기 가고 그다음 법인 인감이랑 또 법인 등기는 또 다른 거더라고요. 그런 것도 모르고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남이 뭐 하루면 할 거를 이틀에 걸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좌충우돌했고요. 그러면서 또 저희가 또 이제 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온라인이랑 친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사람이랑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 뭐 하면은 맨날 뭐 무슨 챗봇이랑 얘기하세요. 뭐 인터넷에 뭐 문의하세요. 메일을 보내세요. 맨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제가 또 챗봇에 뭐 길게 뭐 몰라서 막 쓰면 걔가 그러는 거예요. 질문이 너무 길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질문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이제 그런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뭐 홈페이지를 만들고 결제 시스템을 다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안다는 거, 단어의 뜻을 안다는 게 굉장히 큰 힘이라고. 그래서 제가 느낀 거예요.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할까. 저는 글을 알지만 그 단어의 뜻을 모르니까 문맹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터넷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정말 답답하고 또 물어보면 그 사람의 설명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그 사람 수준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제가 막 거치면서 정말 한 발 한 발 진짜 매일매일 이렇게 진짜 정말 돌이켜보면 제가 무식하고 몰라서 진짜 시작을 한 거 알면은 시작 안 했을 거예요. 알면 시작 안 했고, 근데 남들도 그렇다는 얘기 또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면, 뭐, 나도 그래요. 뭐, 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 지금 이제 만난 것부터 시작하면 이제 만 3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3년 차에 그냥 조금씩 그냥 더듬더듬 하면서 그냥 버티는 걸 그냥 좀 위안을 삼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저희가 정말 돈도 못 벌고, 근데 또 망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유지를 해 나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실수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또 뭐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이런 자리에 서본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되게 잘 보여요. 잘 보이는데 저도 이제 뭐 지금도 그렇고요. 이 자리가 아니고 이제 건너편 자리에 앉아서 교육도 듣고 강의도 듣는데 저는 사실 들을 때 그래? 그럼 얼마나 잘하시는지 들어볼까? 약간 이런 마음과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듣고 이제 약간 무표정하게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앞으로 반성합니다. 강의를 듣거나 교육을 받을 때는 막 리액션도 잘하고 그리고 막 많이 웃고 그럴래요. 선생님들은 다행히 저 부족한 저를 약간 온화한 표정으로 바라봐주고 계셔갖고 네, 감사한데요. 아무튼 이런 것도 좀 배움을 또 얻고 갑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3년 차가 이제 되어 왔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하는 친구의 인연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직장에서 처음 만났어요. 84년에 이제 신입사원 시절에 이제 만났는데, 그럼 막 나이 계산해 보시죠.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아마 우리가 63세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뭐 저보다 젊으신 분도 계시지. 다 젊으신 것 같아요, 저보다. 네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오래된 인연이죠. 오래된 인연이고, 이제 그 시절부터 계속 뭐 꾸준하게 연락한 건 아니고요. 그때 직장 생활을 좀 같이 하면서, 그때 좀 멋모르고 그냥 신입사원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또 직장 생활 같이 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이제 또 헤어져서 다른 일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늦게 이제 다시 또 이제 만난 거예요. 지금 이 자리만 한 친구는 또 호주에 가서 또 몇 년 살다가 또 돌아오기도 하고 약간 이제 그랬는데 모두 저희는 이제 콘텐츠를 만들었던 편집부 기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출신들이고 다 이제 콘텐츠를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전형적인 문과 기질인 거예요. 그래갖고 다 숫자에 약하고 지난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720만 원 이거 어떻게 잘못 냈어. 저희가 이제 그 한 명의 동갑이고 한 사람 선배가 나이가 많았다. 선배 이거 잘못 냈어. 어떻게 말로 큰일 났어 이랬더니 그 선배가 또 일시백천을 세더니 72만 원 맞게 냈는데 얘네 왜 이래 이러는 거예요. 아니 710만 원 잘못 냈다고 지금 거기 날라왔는데 또 굳이 또 72만 원이래는 거야. 일시백천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맨날 물어보면 막 서로 물어보다가 나한테 왜 물어 이러면서 뭐 이런 식의 그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연들의 그런 기질들이 비슷한 또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있던 세 명이었고요. 좋은 점은 무엇보다 저희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저 혼자 있거나 각자 혼자였으면 엄두를 안 냈을 거예요. 저희가 그 육성 과정이라는 걸 제안서 쓸 때 지원금 좀 받아보려고 할 때 그때 코로나가 심해서 카페에는 모이지도 못했어요. 모든 공간이 다 문을 닫고 해서 이제 한 명의 그 친구 집에 가서 집에서 모여서 같이 이제 이런 것도 쓰고 또 이야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우리 노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오래된 인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개인사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출근을 해서 만나면 또 뭐 각자의 또 뭐 자식 이야기라든지 부모님 이야기라든지 뭐 또 어디 아픈 이야기 아니면 뭐 어저께 뭐 텔레비전 드라마 뭐가 재밌다 이런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또 공감대 형성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알던 사이고 또 나이가 같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잘 되고 또 오래된 인연의 힘으로 해서 저희가 또 잘 또 어떤 그 동업의 어떤 그 굉장한 어떤 파워가 되지만 나쁜 점도 많죠. 나쁜 점은 일단 다 나이가 같다 보니까 조직이라는 게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매주 뭐 월요일 날 회의를 하기로 했어. 근데 누가 이제 그날 야, 나 좀 머리가 좀 늦게 나갈게. 그러면 그러자고 그러면 이제 그냥 월요일 회의 안 하면 화요일에 해야 되잖아.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해도 누구도 뭐라고 안 해. 그럼 또 그냥 안 하고 예를 들면 각자의 업무를 처음에 나눈다고 나눴지만 또 안 지킨다고 해서 누구도 뭐라고 안 하고 약간 이러니까 조직이라는 게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회사가 위아래가 있고 그 선후배가 있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일적인 어떤 효용을 생각하면 이런 동갑이라든지 같은 나이대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는 거는 어떤 뭐 가성비 내지 효용을 생각하면 이제 좀 나쁜 점인 거죠. 그다음에 아까 비슷한 얘기인데 정확한 업무 분장이 안 되는 거. 이거는 또 저희 성향들이랑 상관이 있는데 다 문과에 콘텐츠 만들던 사람들이니까 다 숫자에 약하고 근데 누군가는 사업이라는 걸 하다 작거나 크거나 숫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매출이 있었고 손익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뭐 경비는 얼마나 썼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결국은 작게라도 뭔가 새로운 일은 다 이 숫자로 또 어떤 그런 것들이 표현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다른 부서가 다 해줬던 거예요. 제가 잡지사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작부도 있고 뭐 총무부도 있고 뭐 재무부도 있고 여러 팀에서 다 해주고 저는 그냥 만들기만 하면 됐는데 그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죠. 뭐 쓰레기통 참 쓰레기통도 비워야 되고 뭐 전화 오면 전화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나눈다고 해도 그게 또 옛날 이번 주에 착신 전화가 내 담당이야. 그렇다고 해서 내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오는 전화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또 업무 분장하는 게 흐지부지하게 되기도 하고요. 약간 이제 그랬고요. 그래서 여기서 굳이 배울 점을 찾는다면 역시 어떤 그 공적인 입장과 어떤 개인 간의 관계는 조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친구가 같이 뭘 하게 되면 분명히 업무를 나누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그 공적으로 어떤 그런 뭐 지적이라고 하긴 그럴까 아무튼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정확하게 그 구분하고 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보고하고 어떤 시스템을 나름대로는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좀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이런 것도 하다 보면 경험이 쌓이지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조금 좀 뭐 어떤 회사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너지 인력의 구성이 필요하더라고요. 저희는 시너지가 너무너무 안 나는 팀이에요. 저희의 시너지는 주로 공감대 형성,
뭐 그리고 서로 이해하는 거, 뭐 이런 거고요. 일적으로 보자면 그 작아도 어떤 회사를 하기 위해서는 좀 숫자에 좀 밝은, 누구는 좀 마케팅을 좀 잘하고, 저희 나누긴 했어요. 누구는 컨텐츠 담당, 누구는 뭐 마케팅과 어떤 재무 담당을 나눴지만 나중엔 다 뒤죽박죽이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을.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자면 조금 좀 어떤 그런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팀들이 모이는 게 좋겠다. 근데 뭐 그런 건 쉽지 않으니까 뭐 각자 아무튼 업무 분장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지키려는 공적이고, 그 중에 한 명이 좀 약간 좀 악역 내지는 못된 사람 있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떻게 하자 이런 것도 하고, 뭔가 좀 뭐 카리스마 있게 가져가고 이런 것도 필요한데, 너무 친하고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공과 사가 구별되지 않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좀 단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을 빨리 하나요? 왜냐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사실 상당히 짧지 않은 시간인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따가는 아마 이제 여러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에 그 뭐 주제로 나오기는 뭔가 이제 좀 뭐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저의 새로운 삶의 시작은 굉장히 이제 조금 뭐라 연조가 짧은 거고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각자 사시면서 어떤 그 인생의 어떤 새로운 삶의 시작이 어떤 순간들이 다 있었을 것 같아요. 쭉 그 지내오신 과정 중에 있다가는 그런 이야기도 조금 듣고 싶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60세 창업을 했잖아요. 60세 창업에 그 장점과 단점이 있죠. 네, 물론 단점이 많습니다. 네, 누가 뭐래도 단점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제 장점이라는 거는 이제 경력에서 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이런 책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이제 뭐 디자인해주는 전문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뭐 또 어떤 물류 같은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할 때 저희들은 좀 네트워킹이 있으니까, 뭐 일단 저희 강력한 네트워킹은 자식이에요. 그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서류 작업 같은 거 잘 못하고 하면 또 애들한테 또 눈치를 보면서 바쁘니? 막 이러면서 또 와갖고서는 또 약간 눈치 봐가면서, 야, 이거 엄마 만들었는데 네가 좀 손 좀 봐줄래? 이렇게 하면서 또 막 뭐 이렇게 용돈 좀 줘주고 약간 이러면서 이제 그런 저희의 네트워킹의 또 하나는 이제 자식이고요. 그다음에 또 뭐 후배들도 있고, 옛날에 일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게 단점일 수도 있죠. 왜냐면 절실함이 좀 떨어지긴 해요. 어떤 여유라는 게 이제 어떤 뭐 큰 경제적인 여유는 아니지만, 그런 젊은 친구들은 정말 이게 앞으로의 어떤 자기 인생의 어떤 그 진로와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제적인 거랑 굉장히 직결이 되지만, 저희는 그래도 비교적 그냥 뭐 크게 여유가 있지는 않아도 이거를 통해서 생계비를 벌어야 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아무래도 그런 데 좀 여유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봤을 때 이제 저희 오지랖이라고 했는데, 좀 약간 저희가 들어와 있는 공간이, 지금 입주해 있는 공간이 여러 팀이 같이 쓰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큰 사무실에 저희는 사무실이 4개 책상을 쓰고 있고 또 6개 쓰는 팀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보면 이제 공동 주방 같은 것도 있는데, 사실 젊은 사람들의 장점도 많고 배울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근데 예를 들면 자기 일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손을 안 대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 공동 주방도 좀 지저분해지고 이러면 그냥 물티슈로 막 닦고 막 이러는 것들이 사실은 저희들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뭐 그런 것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일들, 왜냐면 저희도 또 어떤 서류라든지 또 잘 모르는 게 있으면 그들에게 가서 많이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그런 점에서 상부상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좀 뭐 하고, 인사를 그렇게 잘하지는 않아요, 젊은 친구들이. 그건 저희 애도 그래요. 저희 애도, 저희 지금 나가 있지만 저희 아들도 지금 걔가 몇 살이지? 90년생인데 엘리베이터에서 누구 옆집 아저씨 만날까봐 소리 나면은, 나 다음 엘리베이터 타고 가겠다 그래서 내가, 아니 뭐 그 아저씨가 너를 뭐라 하냐 하는데 이제 자꾸 말을 시키신대요, 그 아저씨. 엘리베이터에서 그 15층인데 저희가 꼭대기에 내려갈 때 자꾸 뭐 회사는 어디 다니냐, 뭐 여자친구는 있냐, 자꾸 이제 물어봐서 그 아저씨가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 뭐 꼭 그래서 아니겠지만, 아무튼 인사는 저희가 인사해요. 그냥 뭐 나이 많은 사람 인사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또 인사가 오기도 하고. 근데 제가 공간을 조금 약간 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거, 약간 이제 그런 거는 좀
그래도 저희들이 좀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그 단점은 일단 제가 썼죠. 뭐 IT, AI, 뭐 디지털, 뭐 플랫폼, 뭐 데이터 뭐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일단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지금도 저희가 이제 뭐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알게 되는 건 있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새로운 거를 배운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일단 잘 배우고 싶은데 무슨 설명을 해도 그게 머리에가 잘 안 들어와요. 그게 제가 보니까 그동안에 제가 봐온 세상이나 그 경험들이 어떤 이렇게 시야를 되게 좁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경험 있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무슨 일 하다가 뭐 예를 들면 뭐 저희 애가 뭐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뭐 주방 어디 두 번째 서랍 오른쪽을 봐라고 하면 오른쪽을 안 보고 왼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없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시야라는 게 실제로도 사물을 바라보는 시야도 좁아지지만 진짜 물건을 찾을 때 제가 느껴요. 아,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디지털 그런 거 만들 때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쓰는 용어들이 다 틀려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힘들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배우면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디 뭐 물어보거나 이러고 싶은데 전화번호 없는 것도 있어요. 아예 전화번호도 없고 그냥 다 뭐 메일로 물어봐라. 뭐 인터넷 무슨 아니면 뭐 이거 뭐 카카오톡 챗봇이라고 있잖아요. 뭐 그런 걸로 물어봐라. 라고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것도 많고 그리고 또 저희가 결제 시스템이 홈페이지에 달려 있는데 결제 시스템을 달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받아 적었어요. 그 녹음기 풀듯이. 왜냐면 그 사람이 한 말을 돌아서면서 옮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뭐 무슨 지금도 모르겠네. 뭐 무슨 아무튼 기억 안 나요. 아무튼 그런 말들을 옮겨 적지를 못해서 제가 막 그 무슨 그 모르는 외국어 적듯이 외국어 발음 적듯이 막 그런 걸 막 적어가면서 그런 걸 배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뭐냐면 그 책이 나와서 처음으로 이제 네이버에서 네이버 쇼핑 해보셨어요. 네이버 이제 그 쇼핑에 저희가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판매를 하는데 왜냐면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뭐 가게가 있거나 매장 있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거 이제 쉬우니까 그래서 입점이 됐는데 입점이 됐어요. 첫 번째 소비자가 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주문을 딱 해본 거예요. 주문을 해서 이제 어떻게 발송이 돼서 오는지를 한번 보려고 했더니 이제 저희 집 주소를 하고 딱 왔죠. 했더니 물론 그 책 포장 저희가 했죠. 저희가 택배 포장한 거가 주문했더니 이제 택배 포장해서 저희가 이제 송장 번호 붙이고 했더니 이제 그 택배사를 통해서 저희 집으로 온 거예요. 얼마나 걸리나, 뭐 책은 똑바로 오나, 구겨지진 않나라고 해서 왔는데 이제 왔더라고요. 저희 이제 어머니가 계시니까 이제 엄마 이제 그거 하시는데 이제 해보시라고 하고 그런데 이제 네이버에서 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후기를 쓰면 무슨 포인트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기를 쓰라고. 그래갖고서는 아 그럼 맞아 후기를 보더라. 구매를 할 때. 그리고 실버톡이 좋으니까 후기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다 후기를 썼죠. 그래서 실버톡 뭐 했는데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시고 되게 좋은 책 같아요. 뭐 잘 됐으면 좋겠게 썼더니 네이버 또 메일이 온 거예요. 제가 부정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부정거래를 해서 예, 포인트는 회수하고 저의 리뷰는 블라인드 처리를 한다는 건 아무도 못 보게. 아니 제가 일생을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부정거래라는 게 뭔 소리 하고 봤더니 제가 대표잖아요. 대표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의외로 그 회사에서 주문을 해서 그거를 이제 한 다음에 왜냐면 리뷰는 자기 구매한 사람만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매를 해서 거기다 리뷰를 막 올린대요. 뭐 이거 좋아요. 이거 예뻐요. 도움이 돼요. 이런 거 올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사라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그 자동으로 시스템상으로 이렇게 대표인 제가 그거를 해서 이제 리뷰를 좋다고 올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정거래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 페널티를 준다면서. 그래서 제가 아니 그냥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냥 왜 그럼 나한테 후기 쓰라고 포인트 준다고 왜 또 보내서 그냥 쓴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시스템을 몰라서 일어난 일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친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또 IT도 모르겠는데 AI는 또 뭔지 또 막 무슨 또 챗봇은 또 뭔지 아무튼 뭐 이러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젊은 친구들은 또 뭐든지 하면 또 뭐 그런 것도 많아요. 이 그 나이에서 오는 걸 수도 있지만 이런 젊은 친구들은 또 그
자기 개인의 어떤 그런 거를 절대 또 그 공개를 안 해서 뭐 제가 뒤에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긴 한데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웹 디자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도 다 모든 게 다 인터넷에 올려야 되니까. 그리고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말고 서류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서류를 만들어서 양식에 맞춰 제출하라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 이제 외주를 누군가 이제 비용을 주고 이제 젊은 친구한테 이제 만들어 주세요라고 줬는데 그 친구는 절대 전화 연락이 안 돼요. 모든 거는 그냥 채팅하는 거예요. 그냥 카카오 채팅을 하고 전화번호 알려달라 안 알려줘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그냥 이렇게 이거 주고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그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그렇게도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전화번호 알려주지 않았는데 근데 일은 잘해왔더라고요. 깔끔하게 해왔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것도 되게 이제 달라진 어떤 여러 가지 그 요즘 젊은 친구들 그 모든 친구들이 약간 어떤 그것도 소소하게 따지자면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고 개인 간의 그런 긴장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기억력, 체력, 집중력 이런 거 너무 없지 않습니까? 일단 노안이에요. 그래갖고 뭘 하려 그러면 돋보기를 쓰고도 잘 안 보여서 숫자 같은 거, 주소 같은 것도 있잖아. 그러면 이거부터 벗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그러고 한 다음에 뭐 숫자 같은 걸 외우면 숫자를 3개 이상 못 전달하겠어요. 그래서 누구나 한 명은 부르고 한 명은 받아 적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뭐 이제 긁어서 이렇게 복사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도 그러고 그리고 아무튼 체력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잡지를 만들 때는 체력이 엄청 좋았어요. 제가 좀 체력으로 버틴다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뭐 밤도 잘 새고 뭐 쪽잠 자고 또 그 다음날 또 일어나고 했는데 이제는 뭐 체력이 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조금 늦게까지 일하면 그 다음날 늦잠 자야 되고 그래서 예전이랑 확실히 달라진 거를 느끼고 그리고 또 뭐 아까 말씀드린 기억력이라든지 그러면 집중력도 확실히 많이 떨어지고 뭐 순발력 같은 것도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아무래도 이제 그 창업에는 도움이 되는 것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좀 온갖 힘력자가 들어가는 것들이 저하가 되고 하면서 그런 것들도 좀 쉽지 않고 어떤 그 창업에 좀 단점이 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제가 개인적 돌발 변수라고 썼는데 지금 같이 했던 그 1년 그 선배는 지금 그 딸이 아이를 낳는데 이제 조금 뭐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오늘 이제 갑자기 이제 호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뭐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머니가 이제 계시니까 뭐 무슨 모시고 어디 가야 된다든지 갑자기 그럴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그 뭐 지금 뭐 아버님이 편찮으셔갖고 그럼 뭐 아버님 건강이 안 좋으시면 또 어떻게 좀 해야 되고 결혼한 딸이 호출하면 또 가야 되고 또 우리 자체에 또 뭐 자고 났더니 뭐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이러면 좀 쉬어줘야 되고 이러다 보면 어떤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약간 그런 것들이 조금 어떤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그 어떤 아무래도 그 조금 더 젊은 나이에 이런 걸 했다면 좀 자기 일만 신경 쓰면 되지만 주변에 너무 많이 신경 쓸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단점이 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이 좀 뭐 창업에는 아무래도 뭐 젊은 나이에 물론 이제 젊은 나이에 하는 창업과 이제 저희들 나이에 하는 창업은 좀 약간 틀리고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도 좀 하고 싶어서 사회적 기업이란 걸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또 뭐 조언이라는 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제가 예전에 잠깐 딴 얘기인데요. 그 유재석 씨가 유키즈라는 게 있잖아요. 그 프로에서 보면 봤을 때 요즘은 코로나 이후엔 조금 성격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그 동네를 다니면서 보셨어요? 아이들한테 막 그런 카메라를 주면 아이들이 되게 마이크를 주면 아이들이 되게 말을 솔직하고 재밌게 하잖아요. 그래갖고 초등학생이었나? 그랬더니 뭐 무슨 정확한 잔소리와 무슨 뭐 조언, 충고였나? 조언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잔소리는 자기가 그 꼬마 그 초등학생이 잔소리 너무 듣기 싫은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잔소리라는 거야. 그럼 충고는 뭐야? 그건 더 듣기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너무너무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언들이라고 적었습니다. 네네. 일단은 그 우리 나이에 시작하는 일들은
그 일이 재밌어야 될 것 같아요. 재미있는 일을 찾아서 가늘고 길게 할 수 있는 일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사느라 바빠 사실은 뭘 정말 좋아하는지 재밌어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또 하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지금 우리의 뭔가 올인한다든지 어디에 막 전적으로 매달려서 막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일과 일상의 균형이 필요하니까 좀 올인할 수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재밌고 길게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약간 작은 보람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작은 보람이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일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최근에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저희 실버톡이라는 거 이제 보시면 아시겠, 저희가 이제 주로 80대 정도 약간 되시는, 물론 이제 다 어떤 개인차가 되게 많지만 이제 그런 분들을 7, 80대가 저희 독자군에 제일 많은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저희가 정기 독자 시스템이 있어서 정기 구독을 1년 동안 계속 보냈는데, 그럼 이제 대부분은 정말 아들들은 뭐 하나 모르겠어요. 다 이게 정기 구독 신청이 다 딸이 친정 엄마가 제일 많아요, 보면은 다. 그래서 딸이 친정 엄마를 해주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래서 이제 저희 독자 중에 저희가 2분의 부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거죠. 저희 독자 중에 이제 하셨는데, 이제 뭐 한 분은 또 지인이어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 한 분이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따님이었는데, 그래서 당신이, 그러니까는 이제 엄마랑 실버톡이 되게 고맙다. 그러면서 엄마랑 되게 실버톡을 통해서 추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문제도 풀고, 그래서 문자가 이렇게 와서 문제도 풀고 엄마랑 대화의 어떤 소재도 생기고 약간 그러면서 실버톡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자기가 엄마랑 그래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실버톡이. 그러면서 감사하다, 이런 게 왔는데, 제가 그날 진짜 먹먹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의 성격이 뭔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또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실버톡을 하면서 주변에 이제 좋았던 얘기 중에, 물론 이제 이 책은 이제 구독 신청을 돈을 내는 사람이랑 실제 하시는 분이 다르잖아요. 본인이 하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자식들이 많이 해주세요. 할 때, 자제분들이 할 때 이제 그렇게 활용을 잘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전화 같은 거 같이 안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대화할 얘기가 별로 없다는 거. 엄마 밥 먹었어? 뭐 이런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실버톡 풀었어? 뭐 이러면서 오늘 한 것 좀 얘기 좀 해봐. 뭐 예를 들면 그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남자분이 그분 주말에 가서 매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채점을 한대요. 엄마랑 얘기를 하면서 뭐 이거 틀렸나 맞았나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럼 뭐 중간에 거기 노래 같은 게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럼 유튜브에서 그 노래를 찾아서 노래도 같이 이 노래 알아?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약간 어떤 대화의 소재를 줬다는 그런 면이 또 좋았다는 거, 사실 그런 생각은 저희가 못 했었는데, 그런 말 하시는 분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걸 하면서도 저희가 그냥 좀 저희 팀들이 다 좀 뭐랄까, 그냥 좀 보람이라 그럴까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하는 이제 어떤 그런 계기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일을 이제 우리 모두가 만약에 한다면 그런 일들은 그냥 좀 소소한 보람, 작은 보람 같은 거라도 자주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을, 또 누군가가 이걸 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일을 좀 뭔가 생각을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네,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젊은 세대를 존중하고 어떤 이제 배우기라고 제가 썼는데, 사실은 이제 젊은 세대들이 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죠. 뭐 저희도 뭐 젊은 시절을 지나왔지만 저희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요즘 애들은 왜 그러지?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사실 그런 면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그 공간에 젊은 세대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 전체 회의 같은 걸 할 때 보면은 저희가 얘기하죠. 아, 우리 3명이 처음 만났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친구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뭐 일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보면은 확실히 요즘 친구들은 좀 스마트한 것 같아요. 이해도 되게 빠르고, 무슨 얘기 하면은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잘 알아듣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 너무 선을 넘어서 지나치게 요구만 하지 않으면 되게 친절하게 또 알려줄 것도 잘 알려줘요. 또 물어봤을 때
또 그런 것들도 잘 해주고, 그리고 어찌 됐든지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세상을 끌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좀 더 이해하고 또 가까이 있는 것. 제가 이런 공간과 또 이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뭐 봐봐야 뭐 저희 애나 봤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좀 젊은 세대를 많이 접하고,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생각하죠. 제가 오늘 옷은 많이 파진 걸 입었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뭔가 이렇게 남자애들은 다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다니네. 약간 뭐 이런 것도 보고, 여름이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도 보면서 좀 보는 것만으로도 약간 이제 그러고, 또 다들 엄청 또 이 몸매 신경 엄청 쓰더만요. 그래갖고 거기 주방이 있는데 보면 다들 점심에 보면 닭가슴살 뭐 이런 거 싸워갖고서는 먹고, 그리고 몸에 좋은 것도 되게 많이 먹고, 뭐 샐러드 뭐 이런 거 남자고 여자고 다들 이런 거 하면서,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도 약간 좀 요즘 그렇구나 약간 그런 것도 보게 되고, 젊은 세대도 약간 좀 많이 또 이해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또 젊은 세대들에게 배우는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집 밖을 나오면서 이제 알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도움되는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내가 누구였는지 잊어라라고 썼는데, 이제 제가 그래도 이제 잡지사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퇴직할 때쯤 되면 이제 승진이랑 하다 보면 뭐 팀장도 되고 뭐 국장도 되고 편집장도 되고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다 뭐 거치면서 이제 지냈겠죠.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잡지사는 예전에는 일이 힘들어서 많이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냥 안 그만두고 끝까지 버티면 그 자리에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또 뭐 가장이었기 때문에 쉽게 그만둘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버티고 열심히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더니 아무튼 그렇게 이제 좀 승진이란 걸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럴 때는 기자니까 기자 신분이고,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뭐 장관도 만나고 국회의원도 만나고 뭐 사장도 만났겠죠. 근데 이제 이 일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제 다 영업을 못 한다 그랬잖아요. 영업을 하려고 저희가 이제 각 구청에, 왜냐면 이제 이것들을 저희 약간 B2G라고 해서 일단 이제 요즘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노인 복지를 위한 차원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사업에 저희 실버도 구청에서 저희가 정기구독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근거 삼아서 광진구청에서 이런 걸 했습니다. 너네도 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거를 제안서를 만들어서 저희 3명이서 구를 나눈 거예요. 서울에 25개 구를 나눠갖고 지도를 보면서 너는 어디 갈래? 나는 어디 가자. 이렇게 나눈 거예요. 나눠갖고 이제 그거를 이제 샘플을 들고 이제 연락을 하고, 이제 그 구청에 보면 어르신 복지과가 있거든요. 뭐 장애인 어르신 복지과가 있을 때 어르신 복지과 따로 있기도 하고, 요즘은 안 들어가 보셔도 요즘 공무원들도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구청에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에 담당 업무랑 전화번호, 그다음 담당자 이름도 다 떠요. 그 담당자 누구는 뭐 노인정 담당, 뭐 누구는 뭐 행사 담당, 뭐 누구는 무슨 담당, 뭐 이런 게 막 쫙 떠 있고, 어르신 복지과의 경우에 저희가 이제 가면 이제 주무관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면은 뭐 전화로 뭐 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제 대부분 이제 오지 말라 그러죠. 오지 말라고. 왜냐면 그 사람들이 보기엔 실버톡이 뭔데요? 이러는 거죠. 그리고 또 다 일종의 저희는 이제 잡상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나이를 먹으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뻔뻔해지는 거 아니, 뭐 그래봤자 내 자식인데 뭐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나눴어요. 나눠갖고 이제 구청 순례를 했죠. 그래서 가면 정말 이렇게 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무례한 사람들도 있어요. 무례한 젊은이들도 가면은 이렇게 딱 놓고 가세요. 그러면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보고,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제 봉투에 넣어갔을 거 아니에요. 책을 이렇게 줬는데 펼쳐보지도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뭐 제가 그냥 뭐 한번 뭐 이렇게 명함이라 달라. 저희는 명함 떨어졌네요. 이러고 이제 안 하고. 그럼 진짜 언짢죠. 그래서 제가 그렇지만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뭐 그냥 좀 예의상 약간 영혼 없는 친절 있잖아요. 그런 걸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자. 그래, 내가 속으로, 그래 내가 옛날에 국회의원도 만나고, 뭐 옛날에 무슨 사장도 만나고, 무슨 뭐 장관도 만났는데, 너 뭐 어디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가 안 만났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런 건 속으로만 생각해야 되고, 나오면 바로 잊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일을 못 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보기에는 제가 뭐 그렇잖아요. 이거 뭐 그런 유사한 것들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예산이라는 건 또 정해진 때가 있잖아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예산을 또
어떤 시즌도 아닌데 와서 막 이거 주고 가고 이러면 다 좀 귀찮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이건 저의 작은 예지만 아마 뒤늦게 뭔가 시작했을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저는 생각하자. 우리 애나 어디 가서 저렇게 무례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시 우리 아들도 어디 가고서는 저렇게 뭐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도 제가 늘 이제 하는데 뭘 했는지 예전에 그리고 뭐 그런 것들 다 좀 뭐 잊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또 뭔가 참견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이 들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럴 때도 늘 말을 삼켜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 말이 듣는 사람의 거잖아요. 제 입에서 나오지만 근데 듣는 사람이 그거를 받아들일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하고 싶고 해주고 싶다고 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도 뭐 일과 관련돼서도요. 뭐 참견해주고 싶고 약간 뭐 이런 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뭐 이런 것들도 그냥 지난 건 지난 거고요. 저는 늘 그냥 초심자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냥 저는 초보고 당연히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라도 제가 더 배워서 가려고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과거를 잊어라라고 꼭 이제 그 주변에서 이제 물어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전혀 새로운 일을 하기보다는 그냥 했던 일과 연결될 일을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직장 생활이 아니어도 만약에 취미 생활을 굉장히 꾸준하게 했던 분들은 취미를 꾸준히 해서 어떤 좀 영역에 좀 잘하게 되는 어떤 그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자기가 잘하는 일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일보다는 제 나이에 맞는, 왜냐면 저희 엄마도 있고 저도 나이를 점점 먹어가고 하니까 그 세대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래 예를 들면 이제 전화라도 가끔 또 오면 또 그분이랑 또 막 수다를 떨 때도 있어요. 그분이 저 신청을 했는데 엄마가 안 하신다고 그러면서 막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너무 쌓이면 조금 끊었다가 하셔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저희 엄마는 어떤데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무튼 공감대 형성도 훨씬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대도 비슷하고 또 좀 잘하는 일을 좀 하는 게 좋고, 또 과거에 했던 경험 같은 거, 제가 그래도 잡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그런 여자들을 위한, 주부들을 위한 잡지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또 어르신과 노인을 위한 또 책자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조금 더 전문성을 더 가미해야 되고 또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전혀 새로운 걸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하면 이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이 다 성공할 것 같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성공해서 다 대박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생각했는데,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뭐 말해주기 싫은, 생각해보면 제 친구가 만약에 한다 그랬을 때, 야, 너 그거 누가 사 먹을 것 같으냐,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말 해줬겠죠. 근데 그거를 또 너무 또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또 막 잘 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한다든지 어떤 그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한번 뭐 시뮬레이션 돌려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철저하게 자기 본인의 책임이고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좋은 얘기 다 걸러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것들 다 너무 좀 제가 그냥 팔랑귀여 갖고 솔깃해서 정말 뭐 아이템은 좋다고, 지금도 처음 보시는 분들 어머 이거 너무 좋다 이런 생각 어떻게 하셨냐고 막 이러는데, 이게 또 정규구도로 연결되는 거, 책을 또 누군가가 돈을 주고 사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돈이 뭐 1,000원이건 10,000원이건 간에 어떤 그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가치를 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이런 사업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책이 좋은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는 거랑은 좀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준비가 철저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으니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이제 저희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그 3명이 다 이 창업의 경험이 너무 없으니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뭐 법인을 어떻게 만드는지, 뭐 세무서와 세무과도, 구청 세무과도 잘 모르고, 뭐 등기는 개인 등기나 떼어봤지 뭐 법인 등기는 어떻게, 이런 것도 잘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주변에 확실히, 또 젊은 친구들은 또 절대 안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또 물어볼 수 있는 또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또 물어보는 게 또 정확하게 알 수도 있고 하면서 그런 걸 통해서 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평소에 그 SNS랑 좀 친해지는 게 지금 뭐 하시는 분이 뭐 카톡 말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저는 인스타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요즘 뭐 틱톡이니 뭔지 또 제가 모르는 것도 많던데 그래서 그런 게 확실히 작은 사업에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하면 그게 이제 마케팅의 어떤 수단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TV 광고를 할 수는 없잖아요. 실버톡을 어디 광고를 어디다 하긴 어려운데 무슨 외부에 무슨 5개 광고를 할 수도 없고 뭐 광고를 하긴 어려운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저도 이제 페이스북을 좀 하다가 이제 귀찮아서 하다 말다 했는데 꾸준하게 해서 저의 저랑 같이 소통하는 그 패친이라 그러잖아요. 페이스북 친구들. 그런 패친도 많고 어떤 팔로워도 많고 꾸준히 했으면 제가 이런 걸 했을 때 이제 그들의 전파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뭐 좀 하다 말다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SNS랑 그리고 또 의외로 그 어떤 그 나이 든 사람들의 어떤 삶을 그냥 있는 대로 보여주는 것들도 젊은 친구들도 좋아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왜냐면 유튜브 같은 데도 왜 약간 노인 컨텐츠 가지고 또 약간 크게 잘 되는 경우들도 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솔하게 보여주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그런 SNS랑 친해지고 하는 것들도 구체적으로는 막상 할 때는 그 홍보 마케팅이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 되더라고요. 그거 지금 하려면 다 돈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돈이 꽤 드는 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아무튼 좀 뭔가 이렇게 그 평소에 갑자기는 안 되는 거니까 그 SNS랑 친해지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그런 뭔가를 창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뭐랄까요, 그냥 그 홈쇼핑도 안 해보고 좀 이렇게 인터넷 쇼핑 같은 것도 잘 안 해보고 맨날 그냥 뭐 어디 가서 보고 사는 거 좋아하고 약간 이랬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다양한 경험이 많은 게 뭔가 일을 할 때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뭐 그 홈쇼핑 같은 것도 해본 사람은 또 더 저희가 이제 그 네이버 쇼핑 들어갈 때도 인터넷 쇼핑을 안 해봤기 때문에 또 어떻게 입점을 해본 사람의 마음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해야지 결국은 소비자에게 약간 소구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 처음에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좀, 네. 이런 것들이 그냥 제가 저의 얘기는 사실 지극히 주관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제 경험을 통해서 그냥 깨달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좀 참조해서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 배운 어떤 그런 조언 같은 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지금 11시가 됐는데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네. 다시 또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저희가 그럼 어떻게 실버톡이라는 걸 어떻게 만들게 되었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 치매 관련해서 또 저희 또 아무래도 저희가 좀 그런 쪽에 좀 공부도 조금 더 많이 했고 전문가는 아직 아닙니다만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치매에 관해서 정보도 더 있고 관심사도 더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조금 나누고 다음 시간에 약간 또 이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으시죠? 그럼 약간 실버톡 얘기를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 엄마의 그 친정 엄마의 이제 그 경도인지 장애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이런 좀 뭔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계산하는 걸 싫어하시지만 책 읽고 뭐 하시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신문 보고 뭐 읽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를 위해서 약간 이제 그런 저희가 통계적인 거긴 하지만 지금 2020년 그 중앙 치매센터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810만 명이고 그 치매가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요 10명 중에 1명이래요. 10명 중에 1명이고 그 다음에 경도인지 장애라고 이거 치매랑은 좀 다르지만 그 치매가 될 가능성이 좀 높고 이제 이런 분들이 22.7%인가 아무튼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4명 중에 뭐 4, 5명 중에 1명은 이제 경도인지 장애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이렇게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치매는 지금 이제 저희가 나라에서 등급이 있잖아요. 장기 요양 등급이라고 해서 그거 좀 설명드려야 되나? 그 등급 판정을 이제 받으면 이제 그게 1등급에서 5등급이 있고 그 등급 심사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지 지원 등급이라고 등급 외 등급이 있고 저희 어머니 얼마 전에 받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등급
분도 있지만 그 경도인지 장애는 등급에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경도인지 장애이신 분들은 일상생활은 다 그냥 하실 수 있어요. 뭐 혼자 하시는 건 문제는 없는데 그 기억력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지가 떨어지시는 것.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경도, 가벼운 인지 장애라는 거예요. 한자로 다 이렇게 경도 인지 장애고, 그다음에 요즘은 치매라는 말이 별로 안 좋. 치매가 한자뜻이 좋은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인지증이라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인지증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도인지 장애인 분들은 치매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사실 치매 지금 치료약이 없잖아요. 지금 모든 제약회사에서 지금 죽기 살기로 만들고 있죠. 그거 개발되면 정말 너무너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신약이 나오고도 있지만 그거가 사람의 뇌라는 게 정말 그 어려운 거고 알 수도 없고 그런 그 치매에 대한 연구도 된 지 얼마 안 됐고 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온 것들 임상 단계에서 과연 그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그다음 효과는 있는지 그 꾸준한 추적이 필요하고 또 지금 뭐 몇 가지 나온 것도 있는데 또 엄청 또 비싸고 막 이렇대요. 그래서 뭐 거의 없다고 보는 게 현재로서는 열심히 만들고 있지만 개발하고 있지만 그런 단계인데 경도인지 장애는 그 꾸준하게 관리를 하면 인지 활동이죠. 그 뇌를 잡고서 인지 기능을 활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면은 치매의 이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게 그 연구 결과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 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제 물론 그 인지 기능을 활발하게 한 여러 가지 중에 이런 것들을 푼다고만 되는 건 아니고요. 뭐 다 아시는 얘기예요. 이를테면 어떤 그런 그 뭐 좋은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도 뭐 중요하다고 하고 식생활에 이제 사실 고기 같은 거 먹기 싫은데 근데 아무튼 뭐 생선도 그렇고 그다음에 견과류 같은 거라든지 뭔가 이렇게 그 좋은 식품들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햇볕을 보면서 산책하고 활동하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손으로 뭔가를 쥐고 손가락의 힘을 이용해서 쓰고 읽고 그리고 새로운 거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읽고 쓰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쪽에 약간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거를 좀 개발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런 거는 어떤 그 데이터 상으로 정확한 얘기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 경험을 통해서 그다음에 저희 초기에 이제 한 100분한테 이걸 나눠드리고 회수를 해서 다 분석한 적이 있거든요. 봤을 때 관계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뭐 음식이니 운동이니 어떤 인지 활동이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다양하게 갖는 거 있잖아요. 제일 나쁜 게 집에서 텔레비전 보시는 거예요. 사실 혼자서 관계를 다양하게 갖는 게 되게 좋은데 그 중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종교예요. 저는 사실 제 어머니가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아직 가톨릭에 입문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약간 불경한 얘기인데요. 전 나중에 가톨릭 신자가 꼭 될 건데 왜냐하면 노인대학을 이용하기 위해서요. 그게 제가 그거를 저희 한 100분한테 그걸 이제 뿌리고 다 회수를 했을 때 그분들의 종교 같은 거 체크하고 이랬었는데 확실히 종교가 있으신 분들이 더 밝고 활발하세요. 관계가 활발하고 그다음에 특히 저희 어머니는 불교지만 불교는 문제가 절은 잘 없어요. 주변에 없고 이런 프로그램이 잘 없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 굉장히 먼 절에 다니시기 때문에 모시고 가야 되고 전에는 젊으실 때는 그 동료들 도반들도 있고 했지만 지금 다 그분들도 집에 계시고 못 나오시고 머니까 자식들이 데려다 줘야 되고 혼자 가시면 걱정되고 이러니까 관계가 점점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화하는데 또 한 번은 잘 안 들리시니까 또 전화 안 하게 되고 이러는데 제가 보니까는 가톨릭은 보니까 되게 지역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노인대학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100분을 해드릴 때 뭐 여러 가지 종교 있으신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었는데 노인대학 프로그램이 좋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관계에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또 종교가 같다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또 연령대도 비슷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통계적으로 뭐 이런 종교별로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뭐 아직은 제가 뭐 그냥 자의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종교가 있으면 참 도움이 되고 그 중에 특히 어떤 이런 관계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그런 이제 어떤 그런 가톨릭 같은 게 저는 참 어떤 노후의 어떤 돌봄과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저는 좀 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 지금 계시니까 지금은 안 돼요. 안 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 이제 뭐 지금 이제 뭐 얼마나 아직 건강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제 하시고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저는 이제 동네에 걸어갈 수 있는 데 있어요. 아침 성당이. 그래서 제가 맨날 눈여겨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찜하고 있거든요. 약간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치매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를 많이 맺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저희가 좀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저희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치매 예방법 중에서 어떤 그 손으로 뭔가를 쓰고 하는 활동들. 저희가 사실 매출도 좀 있지만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다 요즘은 디지털로 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뭐 게임 같은 것도 많고 하는데 요 핸드폰에도 보면 스마트폰에도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어떤 기억력을 좋아진다는 어떤 게임도 많고 한데 뭐 그런 것도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겠으나 손에 힘을 주고 뭔가를 쓰는 거 있잖아요. 필사 같은 뭐 그리고 성경책 같은 거 쓰는 것도 좋고 뭔가 필사를 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손에 힘을 주고 쓰는 활동이 되게 좋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 전문가들의 그 치매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연구 결과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인데 그래서 저희는 그게 주목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자료들을 찾아보면 제법 나와 있어요. 중앙치매센터도 있고 해서 그런 데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을 해서 저희 이제 실버톡이라는 걸 이제 만들게 됐는데 이게 저희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가지고 계신 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세트 판매인데 약간 짝이 안 맞는 것들이에요. 짝이 안 맞는 것들 좀 남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갖고 왔는데 이제 그 얇게 지금 32페이지거든요. 그게 한 달에 4권이에요. 4권인데 1주차, 2주차, 3주차는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로 되어 있고요. 문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페이지씩 구분이 되어 있어요. 구분이 되어 있고 주말에는 그냥 약간 필사 같은 걸 하는 거가 있고 그래서 3주차가 있고 이 4주차는 색칠하기예요. 색칠하기는 왜냐하면 이렇게 문제가 좀 많다, 약간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색칠하기는 16페이지고 그냥 문제가 아니고 그냥 색칠만 하는 거예요. 색칠만 하는 거라서 아무튼 그렇게 3주차의 문제집 3권과 1권 색칠하기로 되어 있는 그 16페이지짜리 1권이 4권이 한 세트예요.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1년 동안 정기구독을 이제 꾸준하게 하는 게 또 중요하대요. 그래서 정기구독을 또 신청할 수가 있는 약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뇌 그 영역에 이제 뭐 5대 영역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뭐 언어 능력이라든지 기억력 그리고 또 뭐 집중력이라든지 시공간력, 계산력 이렇게 5대 영역을 골고루 써야 된대요. 그래야지 뇌가 골고루 활성화가 된대요. 뇌에는 뭐 네. 잘못 들었는데 헬치라이트가 무슨 뜻이에요? 네? 헬치라이트요? 색칠하기. 컬러링. 네네네. 네네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거는 저희가 따로 만들어서 파는 책인데 이거 말고 이제 요렇게 돼서 거기 보면 있을 거예요. 구성이 보면은 4주차에 색칠하기로.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18,000원에 하고 있고 1년에 18만 원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그냥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저희는 정기구독이라는 거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시는 분 보면 너무 다양해서 어떤 분은 받자마자 금방 다 하신대요. 그래갖고 어떤 분이 또 전화하셔갖고 또 아드님이 전화해서 저희 어머니는 너무 한꺼번에 다 하니까 자기한테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사무실에 받아서 그거를 이제 다 끝나면 그거를 이제 그 엄마를 그냥 다 끝난 다음에 확인하고 자기가 갖다 주겠다는 거. 1년치를 사무실로 달라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밀어놓고 안 한다고 또 전화 와서 또 뭐 중간에 좀 약간 쉬었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어떤 분은 그래서 뭐 3주에 1권을 또 보내달라는 분도 있고 한 세트를 그럼 또 이제 그렇게도 하고 뭐 어떤 분은 또 2세트를 한꺼번에 보내달래요. 그리고 또 엄마랑 아버지 같은 주소에 따로따로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싸우신대요, 두 분이. 그래갖고 같은 주소인데 2세트를 정기구독하시는 분도 있고 되게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초기에는 좀 실수도 했던 게 사실 처음에 그 책에 보면은 지금 치매 예방이란 말이 없을 거예요. 아마 거기 그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근데 처음에는 저희가 치매 예방이란 말을 넣었어요. 여기다가 넣었더니 어머니들이 다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싫어하시고 자식이 그걸 이제 저 후배가 신청을 했더니 엄마가 아직 젊으시긴 해요. 했더니 막 화를 내시면서 나 지금 치매 걸릴까 봐 네가 지금 나보고 이런 거 하라 그러는 거냐면서 그래서 나 치매 걸려서 고생시킬까 봐 그러는 거니? 나 안 한다 막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주변에 그런 걸
사실은 그거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아직은 이제 그런 좀 거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어떤 저희 사업을 소개하는 데는 그런 말을 넣지만 그 당사자 그 어르신에게 가는 경우에는 그런 말을 다 뺐어요. 사실은 그 필요한 거죠. 그분들을 배려한다면 그 치매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매 예방이라고 했지만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의 인식도 뭐 앞으로 바뀌긴 해야 돼서 처음에 다 새로 찍었어요. 안 물론 다 판매 끝난 다음에 그래서 스티커를 붙여야 되나 막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문구를 바꿔서 저희가 그냥 뇌 건강이라고 하고 두뇌 운동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해서 이제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경험이 부족하고 당사자의 마음에서 못 헤아렸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 그 문제를 약간 그 여러 가지 영역의 문제를 섞어서 골고루 하실 수 있게. 근데 저희 엄마는 계산을 안 하세요. 계산력은 안 푸시고 그냥 골라서 본인이 좋은 것만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근데 뭐 그나마 다이로 생각해야죠. 뭐 강제로 저희가 하는 얘기 있어요. 그냥 그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 학습지 시키잖아요. 부모님들이 시키면은 그냥 안 들으면 안 하면 엉덩이라도 한 대 때리고 야 이거 구박이라도 하는데 이제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잘 유도하셔야 된다. 다 비율을 맞추면서 이렇게 칭찬도 많이 해드리고 근데 또 그렇게도 말씀드리는 데서 그리고 저희가 또 아까 이제 저희 그 독자분들 중에 저희가 100부를 다 회수해서 그걸 했다 그랬잖아요. 그 리뷰를 다 했을 때 정말 그분들 중에 이제 요즘 거기도 있지만 즐겨본 TV 프로그램 이런 거 물어보고 했을 때 어떤 분은 저랑 같은 넷플릭스 미드 보시더라고요. 그분이 종교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글씨가 좀 굉장히 잘 안 되는 그래서 뭐 글씨를 똑바로 못 써서 미안합니다라고 하는데 막 글씨가 막 삐뚤빼뚤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나는 게 그 중에서 약간 마음이 아팠던 게 그분 선생님이었다는데 거기에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만난 사람 이런 것도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초기에 저희가 샘플로 할 때는 그랬더니 너무나 그 한자로 전무라고 쓰신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코로나 때였어요. 그때 지난 일주일 동안 아무도 안 만나신 거예요. 혼자서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되게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 저희가 이제 그런 뭐 이렇게 다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좀 이해하게 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실버톡이라는 게 또 인지 활동의 어떤 뭐 뇌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시간을 또 보내는데 꾸준하게 그 시간을 보내는 어떤 활동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어떤 좀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자식과의 뭐 대화 내용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래서 저희 독자 중에 지금 정기고도 끝나셨는데 97세이신 분도 계셨어요. 네, 근데 저희가 좀 늦게 가면 그 따님이 전화해요. 엄마가 아직 혼자 사세요. 실버톡 안 왔다고 전화 왔던데 이달에 실버톡 늦게 갔나요?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 그런 분도 계시고 또 한 60대 되신 분인데도 또 뭐 인지 약간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중원부원하게 되는데 저희 보면 이제 약간 센터들이 있잖아요. 데이케어 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들을 파견하는 이제 그런 이제 요양 파견 기관들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생각한 거죠. 그때는 사업 시작할 때는 그런 데들도 이런 거 필요로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필요로 하긴 하는데 저희 책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오프라인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사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냥 정규구독을 환불 하시고 이제 복사를 해서 쓰시는 거 저희가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한 달에 18,000원이지만 그게 또 누가 돈을 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기관은 좀 아무래도 좀 다 사업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까는 그 파견 기관들이 이제 10분이 있다고 10개를 정규구독하고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또 요양보호사님들이 가는 경우 요양보호사님들도 사실 환경이 열악한데 그분들이 이거를 돈을 내고 살 수는 없는데 이제 자제분들이 이제 그걸 신청을 해서 그럼 요양보호사가 이걸 같이 풀고 하면 되게 도움이 되는데 또 자제분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본인의 자식에게 돈을 많이 쓰고 하지만 또 노인분들에게는 다 그거 공짜 아니에요? 나라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기대보다 저희가 독자가 거의 다 이제 일반 독자가 많으세요. 기관에 저희가 기관 생각을 했었는데 기관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시장조사 좀 부족했던 부분이죠. 근데 요즘은 또 직접 전화해서 그냥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당사자께서 좀 젊으신 분들 대신에 이제 홈페이지 회원가입 이런 거 복잡하시니까 그냥 전화로 그냥 저희가 그냥
받아 적어서 그냥 책 보내드리고 약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혹시 보시면서 뭐 궁금하거나 뭐 그런 거 있으시면 실버톡에 대해서 뭐 물어봐 주시면 제가 네, 설명 그러면 그 네. 구독하시면은 네. 아니 그 실제 교재가 효과가 있나요? 그 데이터 네. 네. 데이터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야 할 길이 말씀하신 바로 그 데이터를 이거를 통해서 이제 하시기 전과 이제 예를 들어서 한 6개월이라도 1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저 간이 그 검사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렵지 않은 검사인데 그런 검사를 통해서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간 것들을 데이터로 저희가 가지면 그 데이터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영업할 때 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모집단을 만들고 그분들을 꾸준하게 저희가 체크를 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또 저희들끼리 임의로 하면 안 되잖아요. 약간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지 공신력이 생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는 봤는데 사실 생각보다 저희는 사실 큰 회사는 아니거든요. 아직 업력도 짧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지금 그게 저희 과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과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다양하시잖아요. 삶의 경험이 다 다르시고 사실 저희 어머니 같은 연세 저희 어머니가 중학교 나오셨는데 그때 중학교 나왔으면 많이 배웠다 그랬대요. 여자들이.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아니면 뭐 정말 뭐 그냥 대학을 나온 분도 계시지만 드물게 아니면 정말 글씨를 문해력이 없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문해력 교실도 있으니까 요즘. 그러니까 다양한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그 어르신들의 수준에 맞는 게 사실 필요한 거예요. 사업이 제대로 확장이 되려면. 근데 저희는 아직은 약간 한 단계, 아까 말씀드린 경도인지 장애,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어떤 그 치매를 받으셨거나 어떤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어렵고요. 기본 문해력이 있으시고 약간 그 좀 그래도 좀 뭐라 해야 되나요? 뭐 그 저희가 약간 임의로 저희 엄마를 약간 생각한 거예요. 80대 저희 엄마 80대 후반에 중졸 여성을 저희가 그냥 자의적으로 약간 그 잡은 타겟이요. 내용도 보면은 약간 그 여성 취향적인 내용이 많아요. 뭐 바느질 얘기라든지, 뭐 장본 얘기라든지, 살림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고 저희도 이제 좀 이게 좀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 말씀하신 대로 약간 그런 그 효과분에 대한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의 데이터, 그 다음에 좀 더 세분화해서 이거를 좀 문제집을 좀 더 만드는 거, 그게 저희 과제고요. 저희가 여기 이름은 쓰지 못했지만 이거를 처음에 만들 때는 이제 저희가 그 치매 전문가의 감수를 받았는데 이제 그때 그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 도와주신다고 이름 쓰라고 했지만 저희 그때 큰 돈을 들일 수도 의사 선생님들 굉장히 보수적이시잖아요. 그래갖고 그럴 수도 없고 또 그때는 그나마 지금 실버톡이라는 걸 치면은 뭐 약간 뭐 기사에도 좀 뜨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고 제품이 나와 있지만 이걸 개발할 때는 그 선생님이 보시기엔 정말 저기는 또 이름 빌려줬는데 당장 문 닫고 아니면 또 어떤 데는 잘 모르시는 데니까 그래서 감수는 해주겠지만 이름을 그냥 공개적으로 쓰는 거는 조금 좀 이제 사양을 하셔서 이제 이름은 못 썼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전문가 이름을 또 여기다가 박는 것도 저희가 사업적인 부분에서 공신력으로 해서 필요한 거긴 한데 그런 게 아직 과제가 많이 있어요.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데라서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네. 기간이 얼마 정도 되셨어요? 지금 그 책이 이게 정식으로 배포되고. 네네.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잠깐 설명드린 2022년 작년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매월 나왔어요. 매월 나왔고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는 이걸 이제 주간으로 집으로 주간으로 배송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도 보니까 본인의 이름으로 매 뭐가 오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우편물이 오시는 거를. 그래서 이제 주간으로 배송을 하려고 이제 우체국에 가서 뭘 했는데 이게 그 우체국의 일반 우편물 이용을 하게 되면 분실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되고 저희가 이 그 비용의 너무 많은 부분이 다 그 보내는 데라 우편 주간으로 보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못 챙기시기도 하고 일주일 뭐 지난 꽂혀 있기도 하고 그러고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월간으로 바꾸면서 이제 1년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2022년 말에 이제 12세트가 나온 거예요. 나오고 이제 원래 2023년이 다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제 올해도 계속 새로운 거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의 사업적인 걸 보니까 이게 올해도 계속 이게 나오면 이게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랬잖아요. 종이값도 오르고 인쇄해야 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인터넷에서는 개발만 하면 개발하는데 비용이 들지만 그 이후에는 비용이 안 들거든요. 그냥 이용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계속 저희가 떨어지면 또 추가 인쇄도 해야 되고 또 인쇄를 할 때 100부, 200부 찍으면 너무 비싸요. 한 번 찍으면 뭐 500부, 1000부 이상 찍어야 되거든요. 그 뭐 재고 관리도 있어야 되고 창고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그냥 작년에 12세트 1호부터 12호까지 있는 거를 그냥 다시 팔고 그래서 저희가 한 게 이런 컬러링북을 단행본을 이제 올해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해서 이건 지금 뭐 교보나 예스 같은 데 팔고 있는 건데 이제 14,800원인가 해서 이제 이거는 그냥 컬러링만 할 수 있게끔 약간 이제 이렇게 이것도 참 그렇죠. 예전에는 그 컬러링이라는 게 색칠하기가 그 젊은 그 20, 30대 그 미혼 여성들, 뭐 기혼도 있겠지만 그런 여성들, 젊은 여성들이 많이 했는데 이제는 나가보면 서점에 가봐도 이제 그런 그 어르신들, 노인들을 위한 어떤 이런 컬러링 북이 이제 이게 손가락 운동에도 좋고 또 예쁜 거니까 집중하고 좋다고 해서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올 봄에 나왔는데 그래도 꽤 판매가 일어났어요. 지금도 뭐 판매가 되고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는 12세트만 되어 있는 거고 그냥 저희 문제 개발은 지금 다음 세트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인쇄하고 뭔가 이랬을 때 이렇게 계산을 1년 동안 해보고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좀 약간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그냥 12세트 그리고 문제는 내용은 다 틀리지만 수준은 같아요. 같은 거 단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부터 어떤 호부터 시작해서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계절에 맞는 게 좋죠. 뭐 11월은 11월 얘기고 12월은 연말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드린 건 아마 2호가 남아서 2호 얘기일 거예요. 아마 겨울 얘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지금 12세트 요거 설명 보시면 이제 네 요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있습니다. 아, 뭔가 이렇게 홍보하러 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아무튼 뭐 이것도 꾸준히 하는 거 도움이 되지만 치매라는 게 그냥 워낙 가장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 다 너무 무서워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치매가 오는 거는 사실 어떤 부분은 뭐 준비하고 대처하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상당 부분 또 왜 오는지 모르고 약간 이제 그렇게 물론 이제 오고 있는데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그 젊은 친구인데 이 젊은 친구가 약간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치매가 되게 심한 할아버지 모시고 살면서 이제 그 치매 관심이 생겨갖고서는 뭔가 관련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어플이라 해서 뭐 그 핸드폰 다운받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만들었는데 그 친구가 무슨 얘기하는 걸 제가 듣게 됐는데 그런 제가 주변에 경험을 봐도 그렇고요. 이게 치매가 오게 되면 이제 기억을 잘 못하시고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어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살았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젊은 친구 얘기는 자기 할아버지가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셨대요. 그래갖고 그 찬송가를 되게 좋아하시고 노래를 잘 부르시고 막 했는데 치매가 좀 단계가 심하신데 기억도 못 하시고 하시는데 그래도 지금도 이렇게 잘 웃으시고 원래 그냥 잘 웃으시고 찬송가 나오면 박수 치시고 그리고 약간 이제 그런 것들에 그분의 살아왔던 삶의 태도랄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여기 앉아있는 친구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아버님이 뭐 치매거나 그러진 않으신데 선망이 많이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 선망이 올 수 있잖아. 어르신들이 왔을 때 이제 이분이 굉장히 약간 군인인데 약간 그 옛날에 약간 인텔리 군인이셨던 거죠. 그래서 미국 뭐 유학도 갔다 오시고 이랬는데 이분이 선망이 오셨을 때 미군이 지금 뭐 우리나라를 뭐 지금 어떻게 뭐 하려고 한다. 그래서 큰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의식 중에 그런 게 남아 있었던 거죠. 과거의 경험과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사실 제가 뒤에 잠깐 저희 어머니 디스를 조금 하려고 그러긴 했는데 굉장히 젊어서도 성취 지향이 높으셨어요. 그러니까 성취 지향이 높으니까 불평불만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늘 좀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도 뭐를 심하시진 않으시지만, 뭐랄까요. 그냥, 늘 좀, 안 좋은 얘기를 하시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고, 아들 다 소용없다, 뭐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 젊은 시절에 좀 긍정적이고, 어떻게 밝고 좋은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게, 내가 스스로가 누군지 모를 때도, 그런 것들이 살아왔던 게 무의식 중에 다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저도 든 생각이 자주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웃고 그리고 뭐 칭찬하고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 또 모르잖아요. 누가 그 젊은 친구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인데 자기는 자기가 늙으면 나이 들면 자기 치매 걸릴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러는 아니 통계가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통계가 이러면서 점점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늙은 나이가 몇십 년 후가 돼서 나이가 노인이 됐을 때는 뭐 자기도 치매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뭐 그때쯤 되면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떠냐 문제인데 그랬을 때 자기는 뭐랄까요 그냥 그 치매에 걸리더라도 긍정적이고 웃고 뭔가 약간 그렇게 남한테 폐가 되지 않는 약간 이제 그런 치매 환자가 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즐겁게 살고 긍정적으로 살고 감사하며 살려고 노력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젊지만 참 배울 게 있다. 저도 그 말에 되게 밑줄을 딱 쳤죠. 그러면서 나도 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스스로가 누군지 모르는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그 궤적과 흔적은 다 남아있나 봐요. 몸에 어딘가에 남아있는지, 뭐 머리에 남아있는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이런 실버톡이라는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저의 노후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약간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네.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네네. 48개가 다른 내용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쵸. 네. 그렇죠? 네네. 48권이 있죠. 네네. 네. 그러면은 만약 이게 이제 필요해서 주문을 하면 네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보내드리. 네, 네 권을 한 세트로. 한꺼번에 보내드리면 택배로. 네네. 한 달에 한 번이 되는 네네. 거죠. 네네. 그러면은 만일 이 독자들에 대한 뭐 사후 관리 이런 거는 없으세요? 네네. 그런 것들이 네. 이제 가장 좋은 거는 그거를 저희가 회수를 해서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글씨 같은 걸 똑바로 쓰시던 분이 어느 때인가부터 글씨를 잘 못 쓴다든지 계산을 하시던 분이 못 한다든지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추적해서 어떤 이제 그런 피드백을 이제 자제분한테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뭘 좀 검사를 좀 받아보시라든지 이렇게 그런 것들이 그것도 앞으로 나아가야 될 숙제인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런 것들이 되고 있지 않고 일단은 저희가 제품만 그냥 지금 약간 그 하고 뭐 간혹 가다가 어떤 그 기관이나 최근 저 영등포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약간 어르신들 모시고 이거 나눠드리고 그냥 가벼운 약간 그냥 강의? 약간 이제 그런 걸 한 적이 있지만 지속적인 이제 관리는 못하고 있고요. 이런 쪽에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선생님들.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생각할 거예요. 전화로 있잖아요. 전화로 심각한 치매 이런 건 어렵지만 사실 저희 엄마도 전화하는 거 맨날 누구한테 전화할까 자식한테 전화 안 받아 안 받고 통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또 내 전화를 피하는데 막 이러시고 막 뭐 그러시거든요. 그랬을 때 전화도 사실 그랬을 때 이제 일본은 그런 게 많이 된대요. 일본 사람들은 더구나 약간 좀 약간 부끄러움이 많고 약간 샤이하다 그러잖아. 그래서 그 대면하는 것보다는 전화로 그런 비즈니스 많다는데 그러면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비용을 내면 그러니까 전화로 예를 들어서 매일 정해진 이제 그 서로 신뢰를 쌓아야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면 안 되고 이제 제가 여기 몇 분을 이제 해서 정해진 시간에 30분이면 전화를 해서 뭐 오늘 뭐 하셨는지 뭐 여쭤보고 뭐 식사도 뭐 하셨는지 뭐 운동을 하셨는지 약은 드셨는지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도 뭐 전화를 하는 것도 그것도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나라에서 하고 있는 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약간 이제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들을 이제 나라에서 그 생활 지도사 사람들이 파견을 해서 이제 뭐 별일 없으신지도 돌보기도 하지만 단순히 어떤 그런 그 별일 없으신지를 돌보는 차원을 떠나서 이렇게 뭔가 할 일 있잖아요. 어떤 그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되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고 이제 그런 할 일을 꾸준하게 하는 것 만들어 드리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사실은 강의도 작게 그냥 약간 뭐 가벼운 강의도 뭐 하실 수 있고 뭐 그런 것들도 그리고 요즘은 사실 제가 뭐 뒤에 그런 얘기 조금 하고 싶긴 한데 나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각각의 개인의 컨디션 내 상태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 요즘은 정말 제 주변에도 103세인가 계신 어머님도 계세요. 제 친구 어머니는. 근데 그 어머니 반일 하세요. 그래서 서울로 모시고 오려고 해도 절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친구가 그래서 하다 안 돼서 주변에 그 다른 고향에 있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약간 이제 좀 미안하니까 약간 비용을 좀 주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어머니가 별일 없는지 가끔 돌보는 거예요. 그런 분도 계시지만 뭐 아무튼 뭐 제 또래도 뭐 네, 무슨 뭐 안 좋은 일 당하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는 각각의 그런 어떤 상황이 어떤지 뭐 건강과 인지와 여러 가지 또 뭐 경제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떤지 개인 상황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런 지금 나이와 상관없이 그런 게 다 허락이 된다면 뭐 강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막 그 뭐 큰 돈을 벌고 내가 막 이러면은 뭐 좀 어렵지만 어떤 그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돕고 돌보는 일을 할 수 있는 약간 이제 그런 것도 뭐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도 뭔가 이게 저희도 작게는 약간 인지 돌봄이라고 생각한다면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관련된 어떤 사업이랄까요? 그런 거를 막 대단히 막 성공을 해서 대박을 내 돈을 많이 벌지 이런 거 말고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기 선생님 네네. 제가 관악구에서 살다가 여기로 이사 왔는데 네네. 사실 관악구에 의료복지사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아, 선생님 직접 네, 아. 저도 이제 참여- 출장을 아, 해요. 네네. 100명이 돼요. 네네. 굉장히 소그룹으로 활발하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초점을 서로 돌봄에 많이 두고 지금 방문 돌봄 이런 걸 활발하게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금 하시는 그거를 좀 연결하면 저는 좋을 것 같은데 몰라요 아직. 아, 그래서 네. 거기는 네네. 시스템이 갖춰 있고 아, 세무자들도 있고 너무 좋네요. 병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관악 선생님 이따가 끝나고 저랑 아니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저희는 이게 정가랑은 전혀 무관하게 그런 경우라면 저희도 사회적 기업으로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의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다음에 택배비를 일단 저희가 택배비가 사실 저희한테 부담이 되는데 그런 것도 한꺼번에 드리면 되니까 이거 정가는 전혀 상관없이 충분히 네네 뭐 그럴 수 있죠.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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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합니다. 네. 네네 제안을 해볼까. 네네 네 아주 좋으신 생각이다 선생님. 근데 아까 네. 전문가 감수를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네. 전문가가 대학 교수인가요? 아니요, 대학 교수는 아니고요. 그냥 그 큰 병원에 약간 그 치매 전문 그 의사 선생님. 네네네. 그 약간 그 뭐 대학병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큰 병원에 약간 이름도 좀 아무튼 그런 병원이에요. 이 책을 아직 보지 않아서 네. 또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제가 이제 의료 정책 공부를 좀 관심 있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이게 예방의 포인트예요, 아니면은 관리 차원의 포인트? 예방이 포인트죠. 예방이 포인트고 초기는 가능하고요. 근데 초기에는 저희 그 요양보호사분들은 이제 등급을 받으셔야 되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 요양보호사들의 역량에 따라서 굉장히 좌우가 많이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거를 가지고 활용을 너무 잘하셔서 그 자제분이 되게 고맙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뭐 이렇게 문제 푼다고 싫어한다고 그리고 이제 이거 주시면 그냥 혼자서 그 등급 받으신 분들은 못 하세요. 그냥 활용을 해야 되고 예방 차원에서는 그냥 혼자 하실 수 있죠. 그냥 네. 그러면 그냥 제가 뒤에 남은 거를 조금 마저 하고 그냥 마무리 할까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창업과 관련돼 가면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나오는데. 네. 제가 이제 60세 창업을 통해서 이제 얻은 것들을 살짝 좀 자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는 어떤 배우고 성장하는 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60세가 되면 어떤 뭐 더 배우고 성장한다기보다는 뭐 자꾸 뭔가를 남을 가르치러 든다든지 뭔가 참견을 하러 든다든지 뭐 내 것을 고수한다든지 이러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소소하게는 제가 예전에 택배도 보낼 줄 몰랐지만 저 택배 되게 잘 보내거든요. 시스템 이용해갖고 컴퓨터에 입력해서 알고 보면 쉬워요. 모를 때는 어려운데 뭐든지 알고 보면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잘하고요. 제가 그 젊은 친구들은 뭐 PPT라고 해서 뭐 엑셀 이런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서류 작업 이런 것도 처음보다는 지금 훨씬 잘해졌고요. 뭐 필요하니까 해야 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가 또 이래도 투자 유치를 받아볼까 하고 어디 나가서 이렇게 그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잖아요. 포인터 짚어가면서 뭐 이렇게 하면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시면 뭐 이렇게 성공해서 뭐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어떤 제가 이제 그런 뭐 제안서 같은 거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제출을 해서 그게 또 선정이 됐을 때 그런 아까 또 작은 보람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또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바쁘니까 저희 애가 이제 뭐 아유 나 자기보다 더 바쁘다 엄마 무슨 약속하면 나 그날 뭐 일도 안 되고 뭐 이러면은 되게 바쁜 척 한다면서 막 이러는데 그게 살짝 그러면서 약간 좋아해요. 왜냐면 부모가 바쁘면 자식은 마음이 가볍잖아요. 제가 맨날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야 오늘도 심심하고 뭐 넌 언제 오니 막 이러는 것보다 나 바빠서 나 그날 못 만나거든. 나 이번 주말에 출근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바쁜 척 한다고 하지만 그러고 살짝 그 엄마 참 대단한 것 같다고 약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실제로 대단한지 잘 모르지만 일단 제가 나와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게 자식들은 부담을 좀 덜 가지니까 좋겠죠. 그래서 약간 그건 또 의외에 약간 그래서 많이 존경하라고 제가 얘기하고 투자도 하라고 막 어떤 때 웃으면서 막 이러는데 이제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부 생활이랑 우먼센스에서 일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젊은 저희가 알바 친구를 이제 좀 쓸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주부 생활에 오면서 얘기했더니 모르는 거예요. 그 친구가 모르고 그래서 뭐 들어는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타를 딱 맞았죠. 그때는 제가 하고 있는 잡지가 그냥 남들은 말하면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거를 그랬더니 얘네들은 모르는구나. 모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 그런 것도 모르고 아까 말씀드린 웹 디자이너 정말 그 비밀 전화번호 국가 기밀이야 국가 기밀 우리끼리 막 이러는데 끝까지 몰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몰라도 일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 잘해 오더라고요. 몰라도 저는 전화해서 무슨 말 막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아무튼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무실에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뭐 그런 것들도 확실히 젊은 세대를 좀 이해하게 되고 많이 보면 또 시야도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존재 증명이라고 했는데 아까 저는 주부로서는 그런 게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는 생전 안 들어가 보던 뭐 엄마들은 다 뭐 요리도 잘하고 살림 잘하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많이 해서 잘하는 거지. 그게 뭐 엄마라서 잘하는 거거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하는 엄마였거든요. 그리고 늘 자식한테 뭐 사서 먹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애가 뭐 옛날에 뭐 TV에서 뭐 엄마가 해준 손맛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나오면 야, 넌 엄마가 해준 손맛 없어서 어떡하냐 그러면 엄마가 사준 맛은 자기가 잘 기억한다면서 뭐 이렇게 또 키웠기 때문에 주방에 들어간 일이 거의 없었는데 뭐 주방에도 들어가 보고 살림도 살아보고 뭐 그릇도 사보고 막 했는데 그게 잠깐이더라고요. 저는 출근을 하는 게 좋아요. 출근을 하고 어딘가 내 자리가 있는 거 있잖아. 가서 내 자리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 커피를 마셔도 집에서 마시는 것보다 전 사무실에서 마시는 게 더 맛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도 제가 하면서 그거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이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저의 노후를 좀 더 이제 들여다보게 됐고 고민도 하게 됐고요. 일을 통해서. 그리고 또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이제 63이지만 우리 나이로 그래서 뭔가 얘기했을 때 70에도 전 일할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그리고 예를 들어 정년퇴직 없는 나라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선진국은 미국에서 교수하는 친구가 있는데 너는 몇 살까지 일할 거야? 했더니 나 계속 할 건데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러면서 거기는 보니까 물론 이제 직종에 따라 틀리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교수는 이제 정년이 늦지만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저도 55세에 저는 퇴직을 했는데 그럼 이제 놀다가 60세 뭐 놀다 나중에 요즘은 또 저희가 이 나이가 되면 할머니가 돼야 되는데 애들이 결혼을 안 해요. 할머니가 될 기회를 안 줘. 그러니까 뭐 육아에 뭐 도울 일도 없고 뭐 할 일도 없어 별로. 그리고 또 뭐 노는 것도 그렇고 취미 생활도 또 뭐 열심히 잘하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또 그런 게 소질이 잘 없어요. 뭐 잘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일만 하고 살아서 그런지 그냥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70세가 돼도 그냥 제 건강과 이제 뭐 너무 주변에 민폐가 크게 안 된다면 그래서 저는 그냥 일하고 싶고 그냥 제 일이 있는 게 좋아요. 제가 어디 가서 말할 때 나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냥 그런 것들을 고정관념으로 되게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저한테 야, 너 그 나이에 뭐 또 힘들게 취직을 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야, 너 되게 멋있다. 야, 나는 뭐 알바할 거 없냐 니네 회사에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이제 후자가 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 모두가 뭐 정말 주변에서 봐도 뭐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하는 경우도 많고 너무 그런 일도 많고 아픈 일도 많고 젊은 나이에도 세상 뜨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별일이 없으면 굉장히 또 생각보다 오래 살아야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 오래 사는 거, 나 그렇게 오래 살면 어떡하지? 뭐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래 살면 어때? 오래 사는 게 뭐 잘못인가? 오래 사는데 대신에 건강하게 살고 즐겁게 살면 되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나이를 뭐 말할 때 약간 쭈삣거리면 나이 많은 거를 약간 뭐 이러는데 나이 많으면 어때? 뭐 지들이 나 나이 먹는데 보태준 거 있나? 약간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대신에 제가 주변에 너무 크게 뭔가 이렇게 민폐 이것도 아니 민폐라는 것도 그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서 보면은 뭐 너무 나이를 먹어서 뭐 폐를 끼칠까봐 뭐 이러는데 아니 폐 좀 끼치면 어때요? 폐를 끼치고 살고 남의 폐도 저희가 도와주고 약간 그렇게 사는 건데 단지 저는 그 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폐를 끼치되 미안해하고 폐를 끼칠 상황이 되면 주변에 뭐 안 되는 상황을 막 무리하게 막 하면 안 되지만 주변에서 그런 도움을 받을 만한 상황이 된다면 도움의 손길도 기꺼이 내밀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되 그런 것들을 좀 고마워하고 약간 좀 밝은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뭐 해를 끼치면 오래 살아 폐 끼치면 어떡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 이런 생각도 제가 일을 하면서 제가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좀 나름대로 얻은 약간 일과 나이에 대한 제 나름의 성찰인데 이게 제가 일하지 않았으면 이 실버독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좀 이 60세 창업을 통해서 제가 뭐 돈을 벌거나 뭐 이름을 알리거나 그렇게 못했지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좀 하게 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좀 끝으로 하기보다 이제 어떻게 나이를 먹어야 할까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엄마는 참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저희 남동생들, 손주들 다 착하고 조카들 다 소관색이고 다 자기 가정 건사하면 잘 살거든요. 근데 늘 약간 자식한테도 불만 많으시고 왜냐면 저는 이해는 하죠. 당신은 시집살이 하시고 늘 어르신을 모시고 정말 시어머니 앞에서는 뒷걸음질 쳐서 나오고 이렇게 사셨다고 하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안 그렇잖아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근데 그거는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늘 그걸 불만하시고 TV를 보셔도 엄마랑 TV 보기가 싫어요. 옆에서 보면 텔레비전 보면 아우 쟤는 왜 이렇게 뚱뚱하냐, 쟤는 못생겼다, 저 아나운서는 아나운서나 돼갖고서는 저렇게 나와서 희덕거리면 저 엄마가 참 좋아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뭐랄까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TV에서 저렇게 나와서 예능 프로가 많으니까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이해도 이제 어머님 말 저희 엄마 말도 이해는 되지만 그래서 저렇게 하고도 돈 받아가냐 이러시고 늘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엄마랑 같이 어떤 때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좀 소파에 가서 얘기 이제 들으려고 하면 그냥 늘 이렇게 뭔가 불평과 불만과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그냥 저 조금 앉아 있다가 옆에서 핸드폰 보고 있다가 방으로 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늘 자식이 뭔가 해주면 그리고 어머니 모시고 가면 식사를 하셔도 맛있다는 말 하는 법이 없어요. 물론 돈도 아깝고 그러긴 하겠지만 어떤 때는 막 그러세요. 어떤 때 식사를 잘 하세요. 그럼 제가 속으로 이제 이도 안 좋으시니까 좀 약간 뿌듯하죠. 엄마 식사를 잘하면 제가 좀 기쁘잖아요. 그러고 생각하는데 일어나시면서 계산하는데 여기 무슨 다음에 오지 말자고 이런 추어탕 나도 끓일 수 있다고 이러면서 그 사람 듣는 데서 왜 그런 얘기를 하고 나오시나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서 저러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 가지 건강과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어떤 그런 열린 마음 있잖아요. 열린 마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애들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죠. 많고 뭐랄까요. 그냥 옷차림 같은 거 특히 그런 거 보시면은 TV에 이렇게 짧은 치마 입고 나오고 아침 프로에 왜 저렇게 저 아나운서는 아나운서가 저렇게 무슨 머리는 왜 이렇게 머리기를 왜 이렇게 싫어하시는지 저렇게 머리를 길러갖고 아침마다 머리는 어떻게 감고 나오는지 모르겠다면서 옛날에는 저기 머리를 풀어헤치는 게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머리를 풀어헤쳤다면서 이러시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머리 길면 어때요? 예쁘잖아요. 그리고 약간 그런 열린 마음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저런 것도 좋네. 약간 저것도 괜찮네.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마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자칫하면
그 노력하지 않으면 저절로 닿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런 거는 진짜 좀 그 받아들이고 약간 그런 고정관념 그런 거 갖지 말고 그다음에 대신 내 건강과 내 상태를 잘 유지를 해야죠, 내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고 저는 나이를 먹으면 아무튼 뭐 여기서는 제가 조금 약간 젊은 축에 의외로 속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을 때 뭐 저를 포함해서요, 그냥. 그리고 그 요즘 젊은 세대들 약간 예뻐해주는 마음 있잖아요. 걔네들도 고생이 많거든요, 보면은. 왜 결혼 안 하고, 왜 애도 안 낳고, 뭐 이러는지 다 또 걔네들 들여다보면 걔네들도 힘들어요. 힘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좀, 그리고 이렇게 그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는 거. 그리고 제 주변, 그러기 쉽잖아요. 제 주변에서도 엄마랑 여행 갔다 오면 맨날 싸웠대. 뭐 여행 가서 뭐 무슨, 제 또 후배는 여행 갔다 오는 그 외국 모시고 갔는데 오면서 공항에서 울었대. 화장실 들어가서. 그러니까 자기는 시간 내고 돈도 정말 이렇게 저기 생각하고 여러 준비를 해서 갔는데 엄마가 기뻐하고 뭐 좋아하고 뭐 어머 여기 너무 좋다, 얘 맛있다 이러지 않고 뭐 음식도 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음식이 어떻고 뭐 아 여기 뭐 저희 제주도가 낫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계속 그런 얘기가 자기가 너무 속이 상하더래요. 그래갖고서 이제 참고 참았다가 그리고 또 이제 돌아오는 이제 그 공항 화장실에서 다 울고 왔잖아 막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의 나이는 좀 약간 돌봄이 필요한 나이도 점점 돼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어머니나 부모님을 돌볼 수 있는 나이라면 이제 조금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늘 딸이 그렇게 시간을 내서 나를 데리고 여행을 가져와서 고맙고 뭐 음식이 좀 마음에 안 맞지만 뭐 이런 것도 먹어보는 거고 또 언제 먹어보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나이를 들어가는 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이라는 게 뭐 꼭 직장을 하거나 창업하지 않더라도 요즘은요 혼자서 어떤 일할 수 있는 거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예를 들면 이제 저도 잘 이제 몰랐는데 그 제 주변에 그 핸드메이드 소품을 이제 솜씨가 좋아갖고 제 또래한테 이제 만들기를 막 하는데 그거를 누가 이제 손자가 누가 보고 아 그런 거 요즘 판매할 수 있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막 그런 뭐 그 뭐죠? 인스타에 그건 이제 누가 좀 도와주긴 해야 되죠. 거기도 판매를 할 수 있고 라이브 커머스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핸드폰 켜놓고 그냥 이렇게 생방송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를 또 누가 또 예쁘다고 핸드메이드를 좋아해서 사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큰 돈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할 일이 있고 약간 그래서 뭔가 그런 소위 말하는 그 작은 비즈니스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작은 사업 같은 것들도 그 약간 이제 그러려면 본인이 다 또 오래 살다 보면 잘하는 것들이 사실 다 있거든요, 보면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일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취미 생활도 그냥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지 말고, 저 아는 사람 그림을 퇴직하고 그림을 배우고 시작해서 그룹전하고 이러다가 이제 내년인가? 아무튼 이제 개인전을 처음 하신대요. 그분 선배님인데. 그래서 그분도 이제 그 직장 생활만 하다가 그만두고 나서 뒤늦게 자기가 그림에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동네 이제 문화센터부터 다니다가 이제 약간 뭐 지금은 진짜 그림 상당히 괜찮으세요. 아마 제 생각에는 개인전 하면 비싸게 팔는 거 아니니까 판매도 좀 되실 것 같아. 저도 하나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꾸준히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나이라는 거를 너무 의식하지 않아도 그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뭐 제가 그 나이를 먹어가는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나이 들어야 될지 답을 찾고 뭐 그런 건 아직 못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자주 물어보고 스스로한테 그리고 또 주변을 봤을 때 그러니까는 아 저렇게 늙는 건 참 좋아 보인다. 아 저런 할머니가 되고 싶다. 약간 그런 것들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꾸준히 좀 놓치지 않고 좀 뭐 살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제가